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나라의 중국어 강사 나라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번에 예고를 드린 대로 이 책 있죠? 그래서 이 책, 말하게 하는 중국어 문법 작문, 이 책의 작문 두 번째 파트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문이 두 파트가 있는데 앞부분은 그 문법 영상하고 같이 이어지는 작문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새로 지금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진짜 이제 문법은 공부하게 됐고 진짜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형용사 수럼은 가겠습니다. 1장에 나오는 문장 성분, 문품사, 이거는 문법 설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영상을 들으시면 되는 거세요. 그리고 저랑은 이제 오늘 형용사 수럼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수럼은 뭐죠, 여러분? 형용사 수럼은 내 느낌, 판단을 얘기하는 문장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다로 끝나는 게 바로 서술어라는 거죠. 그래서 다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와 동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형용사는 내 느낌이나 판단을 얘기해 주는 거고 동사는 팩트, 객관적인 사실의 설명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왜 형용사 수럼은, 동사 수럼은 이렇게 두 개가 큰 부분을 차지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딱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말을 딱 완성시킬 때는 이 형용사 아니면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형용사 수럼은 들어왔고 내 느낌이나 판단을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깨끗하다, 잘생겼다 이런 느낌 이게 사실은 그 사물이나 사람이 가진 성질을 묘사한다 이러는데 그 성질에 대해 판단하는 거는 원래 가진 성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비교의 느낌은 형용사가 원래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형용사가 하는 역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그는 잘생겼다, 영화는 재밌다, 그쵸? 보는 사람마다 주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잘생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땐 별론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같은 영화를 봐도 그 영화 어때? 재밌었어 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주관적인 판단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장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나왔어요? 너는 말랐다 이렇게 나왔죠. 너는 말랐다 두 덩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어순 똑같이 갑니다. 뭐뭐는 해서 주어가 먼저 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언어가 이제 주어가 먼저 나오겠죠. 누가 얘기한다 아니면은 뭐에 대해 얘기하겠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다 해주는 게 바로 형용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는 어떻다 이 얘기 할 거기 때문에 너는 말랐다 두 덩이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랐다 라고 했을 형용사 show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너는 말랐다 니瘦 이렇게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니很瘦 하면서 이很이라는 거는 습관적으로 중국인들이 계속 넣어주는 정도 부사 되겠습니다. 매우라는 뜻을 갖긴 하지만 그 의미는 약해진 헌을 넣어줌으로써 문장이 끝났구나 요거를 전하는 거예요. 문장이 헌을 안 넣게 되면은 뭔가 뒤에 비교할 대상이 또 오던가 아무튼 문장이 안 끝난 느낌을 중국인은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니瘦 아니고 니很瘦 해주시는 게 중국인스럽게 말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니很瘦니很瘦니很瘦 2번 나는 슬프다. 그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단어 양이 지금 별로 없을 때에는 단어를 계속 넣어주는 연습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슬프다 가보겠습니다. 슬프다 생각하시고 슬프다 뭐죠? 슬프다는 난꾸어 되겠습니다. 난꾸어 하게 되면 꾸어 하루하루 보내는 걸 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앞에 난 어려울 난자가 붙었으니까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어렵다. 왜냐? 슬프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슬프다 가겠습니다. 我很难过我很难过我很难过我很难过 3번 이 사람 유명해 라는 말 해보겠네요. 자, 이 사람은 유명해요. 요거죠. 요즘에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 명씩 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얘 뭐야?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야, 이 사람 되게 유명해. 그래?
저만 몰랐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은 유명해 하는 문장 만들겠습니다. 이 사람 하게 되면 这个人 유명하다 하면 很有名 그쵸? 很 잊지 마시고 넣으세요. 很有名 되겠습니다. 这个人很有名这个人很有名这个人很有名 4번 갈게요. 과일이 신선하다 되겠습니다. 뭐는 어떻다 얘기하는 중이니까 과일이 신선하다라고 평가를 또 해줬습니다. 가겠습니다. 水果 그죠? 과일은 水果 됐고요. 신선하다 우리랑 발음 비슷한 很新鲜 들어가면 되는 거죠. 很 꼭 넣어주세요. 가겠습니다. 水果很新鲜水果很新鲜水果很新鲜 5번 문장입니다. 나는 신난다. 네요. 자, 신이 난다 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신난다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카이신 되겠습니다. 카이신 요 글자를 살펴보면은 카이 하면은 열 개자죠. 그리고 신 하게 되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때 우리는 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이제 중국에서는 카이신으로 단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나는 신난다 하게 되면은 我很开心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我很开心我很开心我很开心 6번 북방 사람은 대범하다 가겠습니다. 우리 중국은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북방, 남방 크게 나눠서 이렇게는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역마다 특징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워낙에 이 영토가 넓다 보니까 사람의 특징을 딱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국은. 근데 어쨌든 북방 사람들은 약간 옛날부터 뭐 몽고족이나 만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호전적이고 그래서 짜잘한 일들에는 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좀 대범하겠죠. 시원시원하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남방 사람들은 경제 쪽에 강하고 그죠? 이 항구 지역 이제 상해가 그 남방의 대표적인 지역인데 이제 항구랑 같이 가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돈을 많이 벌게 됐고 그러면서 약간 계산적일 수 있고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 부드럽다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방인, 남방인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말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북방 사람 하게 되면 北方人 그쵸? 남방 사람은 南方人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방 사람은 대범하다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北方人 대범하다 很大方北方人很大方北方人很大方北方人很大方 7번 영화는 재밌다 가볼게요. 영화 재밌다 그쵸? 재밌다 이거 어떻게 써요? 有意思 그쵸? 이스가 원래 의미라는 뜻인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에 재미라는 가치가 이제 같이 더 부과가 된 것 같아요. 재밌다. 의미와 재미를 다 찾는 그런 활동 되겠습니다. 有意思 재밌다입니다. 갈게요. 영화는 电影 그쵸? 재밌습니다. 很有意思电影很有意思电影很有意思电影很有意思 다음 내 남자친구는 자상해. 자상한 거 너무 좋죠. 그쵸? 자, 자상하다라는 형용사 뭘로 들어왔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시면 오른쪽에 단어 힌트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디티에라고 말했습니다. 이 디티에 할 때 디는 션티더 디입니다. 그죠? 그래서 몸에 이제 티에 하면은 붙이다인데요. 몸에 찰싹 붙어 있는 거를 자상하다라고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남자친구들 보면 자기야 이거 먹어. 막 이러면서 옆에 붙어갖고 막 떠주고 뭐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껍딱지처럼 쫙 붙어서. 근데 그게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잘 챙겨주는 사람 좋죠. 누구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상하다라는 표현은 티에 하면서 조그만 것까지 알뜰살뜰 챙겨준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남자친구는 자상해 만들어 볼게요. 我的男朋友很体贴我的男朋友很体贴我的男朋友很体贴 9번 그녀는 명랑하다 나왔습니다. 그녀는 명랑하다. 명랑하다라는 단어, 그죠? 제가 여기에서 너무 초급으로만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 문장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겨우실 것 같아서 단어 레벨을 조금씩 올려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는 김에 모르는 단어였다 그러면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명랑하다 뭐라 그래요?
明朗 아니고 중국어에서는 开朗이라고 말합니다. 开朗의 开는 우리 아까 배웠죠? 开心 즐겁다에서 온 거겠죠. 그래서 또 열려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开朗 명랑하다 되겠고요. 그녀는 명랑하다 가겠습니다. 그녀는 他 명랑하다 很开朗他很开朗他很开朗他很开朗 마지막 문장 나는 만족스러워 나는 만족해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만족해 라는 단어는 조금 비교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어휘 비교 영상에서 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만족하다 라는 단어 만이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볼게요. 나는 만족스럽다 어떻게 해요? 我很满意我很满意我很满意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형용사 수로문을 다 마쳤습니다. 형용사 수로문 내 판단, 내 느낌을 얘기하는 문장. 그래서 한국어 순서대로 뭐는 어떻다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중국인들은 습관적으로 형용사 앞에 很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형용사 수업 마치겠습니다. 大家辛苦了，我们下次再见，拜拜。